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진 거죠. 뼈가 부러졌는데 6세 미만 어린이한테 생기는 부상 중에서 네 번째로 흔한 부상입니다. 의외로 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골절되는 경우는 주로 어디서 떨어지거나 낙상이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의 골절은 대개 이제 수술을 해서 뭐 핀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골절은 거의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뼈가 무르고 회복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뼈를 맞추고 석고붕대만 해놔도 잘 치료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장판에 손상이 있으면 이걸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아니면 너무 심하게 손상이 돼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성장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팔꿈치나 무릎에 있는 성장판에 손상이 되면 그쪽 다리가 안 자라고 그쪽 팔이 안 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팔과 다리의 길이가 양쪽이 안 맞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골절은 어른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른들은 뼈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뚝 부러집니다. 뚝 부러지는데 아이들은 뼈가 물러요. 그래서 이게 보잉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골절 라인은 하나도 없어요. 골절 라인은 하나도 없는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휘는 거죠.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는 겁니다. 이걸 보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셔라 그래가지고 한쪽 편으로 이렇게 금방 가는 거를 피셔라고 하고, 이런 골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이 틈이 조금 이렇게 웨지처럼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린스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골절이죠. 그리고 토루스 골절이라는 게 있는데 압착이 되는 겁니다. 아래 위로 압착이 되면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눌리면서 여기가 튀어나오죠. 이런 걸 이제 토루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인한테서는 볼 수 없는 골절이에요. 아이들한테만 볼 수 있는 그런 골절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항상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뼈가 부러졌는지 어느 사고로 부러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우연히 찍었는데 이 골절 라인이 있는데 지금 거의 회복이 됐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다쳤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골절이 되면 골절부위가 붓죠. 붓고 아이가 되게 아파하고 움직일 때마다 거기가 아프니까 다친 사지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골절은 완전히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골절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뭐 골절되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딱 이렇게 있지만 아이들은 골절해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움직인다고 해서 꼭 골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골절이 된 경우에는 이제 사지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눌러보는데 어느 한 부위에서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좀 골절이 의심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골절이 의심이 될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병원에 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를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아이는 골절이 돼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골절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냥 금방 가 있는 골절에서 그냥 완전히 뚝 부러지는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즉석에서 이렇게 뭐 붕대나 뭐 천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팔이면은 이제 슬링을 하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지를 똘똘 말아 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부목처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말아서 부목처럼 해서 부러진 부위에다 이렇게 대서 붕대를 이렇게 마는 거죠. 그래서 부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골절이 의심되면 이 치료할 때 아이가 굉장히 막 움직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시키거나 이제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이가 토하면은 이렇게 질식이 될 수 있고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에 음식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골절이 의심되면은 먹을 건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병원에 갈 때까지는 금식을 하고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큰 애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차가운 팩이나 차가운 수건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차가우면 동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다리에 이제 골절이 의심된다면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가만히 있게 하고 119를 부르고 병원 갈 때까지 아이의 이송을 감독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출혈 있고 더 이제 최악의 상황은 피부가 찢어지면서 뼈가 이렇게 거기 튀어나온 거죠. 부러진 뼈가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죠. 그거 보면
부모는 굉장히 막 엄청 무섭겠죠.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막 이 뼈를 막 제젤이 막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당황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직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 뼈가 더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그냥 상처만 깨끗한 천으로 강하게 눌러서 출혈만 멈추게 하고 그 튀어나온 뼈 부위를 깨끗한 꺼즈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는 열이 나지 않는지, 항상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지 않는지 항상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병원으로 오게 되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찍어서 이제 뭐 뼈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골절이 됐는지, 어느 부위에 골절이 됐는지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장판이 다쳤다면 그 성장판을 잘 맞춰서 이렇게 잘 아물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의 뼈는 굉장히 무르고 금방 잘 아물어요. 그래서 그냥 석고붕대 아니면 섬유유리 깁스 또는 고정용 부목만 대놔도 똑바로 잘 아뭅니다. 제자리에서 똑 부러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부러진 다음에 뼈가 어긋났다. 그런 경우라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수술을 안 하고 외부에서 도수 정복이라고 해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뼈를 잘 맞추고 엑스레이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 석고붕대를 해서 고정을 시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술 후에 뼈가 아물 때까지 기부스를 이제 석고붕대를 쓰게 되는 건데 회복 기간은 성인의 반이에요. 성인들은 보통 골절에서 나으려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 달 반, 한 6주 정도면 아이들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뼈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아이들의 뼈는 붙으면서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삐뚤게 붙여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면서 뼈가 또 슥슥슥 리모델링이 되면서 똑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렬 상태로 맞출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아이들의 골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아물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찍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석고붕대, 기부스를 해놓는 거는 이제 그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하게 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동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부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부러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2, 3일 동안은 통증이 계속 되죠. 뭐 진통제를 쓰고 그래도 통증은 계속 있습니다. 진통제도 쓰고 아이가 재밌는 놀이도 같이 해주면서 이 통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기부스를 해놨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런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다리가 다쳤는데 발가락이 저린다 뭐 팔에다가 기부스를 해놨는데 손가락이 저린다 또는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이제 파래진다 너무 하얗다 뭐 너무 창백하다 이런 경우라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골절 부위가 부어올랐고 그래서 지금 해놓은 기부스가 너무 꽉 조여서 피가 안 통한다 또는 신경을 너무 누른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이 압력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기부스에 구멍을 뚫어서 압력을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부스를 완전히 새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부스를 좀 조정을 해줘야만 나중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이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스가 부러졌다, 뭐 너무 늘어졌다, 석고가 젖어서 눅눅하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고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기부스를 떼내고 새로 기부스를 해서 그 골절 부위가 잘 고정이 되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찢어져도 아물 때 어떻습니까? 이 상처가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상처가 좀 두꺼워지고 부풀어 오르고 흉터가 좀 크게 생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흉터가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미약한 흉터만 남게 되잖아요. 우리 뼈도 마찬가지예요. 아물면서 가골 형성이 되면서 그 골절 부위가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매듭이 영구적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매듭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서 원래 뼈하고 같은 크기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매듭이 형성됐다고 이렇게 놀라시거나 이건 무슨 합병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